그래서 그 6개월 동안 고객님은 어떤 성향인지, 그리고 고객님이 좋아하는 색감은 어떤지,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캐치를 해서 작은 곳 하나하나까지 정말 이런 것들을 다 녹여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바닥재를 뭘로 할지, 벽지를 뭘로 할지, 조명은 어떤 거 할지, 가구는 어디에 할지,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지, 내가 우리 집에 반영하고 싶은 건 도대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을 더 준비를 더 잘 하신다면 저는 성공적인 인테리어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에드윈 에드윈입니다. 오늘은 제가 30평형대 마이너스 옵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마이너스 옵션이라고 하면 건설사에서 분양을 할 때 기본적인 전기, 설비 시설만 공사를 진행을 해주고 바닥재, 벽지, 천정, 가구 이런 것들은 마감을 하지 않는 상태로 분양을 하는 걸 마이너스 옵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1년 전만 해도 사실 마이너스 옵션이란 게 뭐야? 마이너스 옵션이 도대체 뭐지? 라고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 추세를 보면 신축 아파트 입주를 하면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지 말지부터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걸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 건설사에서 마감을 해주는 게 사실 마감적인 측면에서 뭔가 마음에 들지도 않고 내 라이프 스타일을 뭔가 반영을 하기도 좀 어렵고, 아예 이럴 거면 내가 오히려 비용을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정말 나다운 집,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라는 고객님들의 니즈가 많이 반영이 되지 않나 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의 고객님께서도 3인 가족 구성이셨고, 이분은 진짜 정말 생애 첫 집을 분양을 받자마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는 기간만큼은 내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집에 살고 싶다라는 니즈가 정말 강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객님의 니즈를 저희가 현관부터 어떻게 풀어드렸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고객님의 현관은 신발장을 이쪽부터 이쪽 끝까지 쭉 만들어 드렸고, 도어는 전부 다 거울 도어로 제작을 해드렸어요.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방향성은 좀 개방감 있고 현관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좀 있으셨거든요. 반대쪽은 저희가 팬트리 공간으로 따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 벽면도 팬트리로 쭉 다 채울 수 있었지만 저희가 이쪽 한쪽은 라운드 형태의 선반으로 구성을 해드렸어요. 사실 이렇게 해드리면서 벽이 기존에는 이쪽에 만들어져 있어야 될 게 한 칸 물러나서 이 뒤쪽에 서 있으니까 이 현관에 오픈되는 개방 사이즈도 훨씬 넓어지고, 외출할 때 쓸 수 있게끔 뭔가 간단한 소지품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까지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중문을 설치할지 말지 고민이 정말 많으셨어요. 근데 사실 중문을 설치를 안 한 이유는 뭔가 개방감 있는 현관을 만들기도 원했고, 그리고 약간 좀 비용적인 부분도 이 현관 중문에 쓸 비용을 오히려 다른 데에 조금 더 투자를 하자라는 좀 니즈가 있으셔서 이번 프로젝트는 중문을 과감하게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복도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마이너스 옵션의 최대 장점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간에 가벽들이 대부분 설치가 다 안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벽의 위치를 선정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 가벽의 위치를 아무렇게나 막 세우면 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프로젝트 현장에 처음 방문을 했을 때 이 공용부 중심에 기둥이 하나 이렇게 딱 크게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철거를 할 수도 없는 기둥이고, 이 기둥을 최대한 활용한 상태에서 저희가 복도를 디자인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 부분은 저희가 우드의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뭔가 이 기둥 자체가 포인트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드렸고, 이쪽 공간은 원래는 벽으로 세워져 있어야 될 공간인데 저희가 하부장 그리고 위에는 유리를 사용을 해서 좀 더 개방감 있는 공용부 공간을 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벽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쪽에 분전반이 달려야 되는 벽이었어요. 근데 사실 분전반을 옮기는 것 자체가 정말 큰 공사고
비용도 많이 나오고 되게 좀 까다로운 공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분전반을 가리기 위해서 이 기둥과 똑같은 DP의 벽을 하나 다시 만들었고, 이 벽 안에 이렇게 깔끔한 수납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틈새 공간도 이렇게 작지만 이런 수납 공간을 만들어 두면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약간 마이너스 옵션, 그리고 인테리어를 다시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옆에는 방으로 들어가는 도어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도어 같은 경우에는 스텝 도어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스텝 도어로 만들어 드린 게 무문선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좀 답답하고 되게 좀 이질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스텝 도어를 설치하면서 이 공간이 저쪽에 있던 기둥부터 자연스러운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볼륨감들을 잘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벽면은 전부 다 필름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 벽면의 마감을 필름으로 진행한 이유는 물론 도배 마감도 진행을 할 수 있었겠지만, 고객님께서 복도부터 공용부 공간에 조금 더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현관의 개방감도 조금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현관이랑 같은 필름을 이 복도 공간에도 사용을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복도 공간에 필름을 사용을 하니까 이 바닥에 있는 걸레바지, 천장에 있는 천정 몰딩을 없앨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벽면 한쪽에 이렇게 이쁜 갤러리를 하나 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제품은 저희가 트리빌리지 제품이고, 이번에 운이 좋게도 트리빌리지라는 회사에서 저희 에드윈에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뭔가 갤러리로 포인트를 주고 싶은데 어디서 어떤 제품을 사야 될지 잘 모르신다 라고 하면 이 트리빌리지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품을 구경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도 끝에 이 도어로 되어 있는 이 공간은 저희가 안방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안방 공간은 저희가 슬라이딩 포켓도어를 설치를 해서 문을 열었을 때는 그냥 기존의 복도인 것처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문을 닫았을 때는 비밀의 방처럼 뭔가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깔끔하게 만들어 드렸고요. 이 복도의 벽면 필름도 저희가 현관에 있는 필름이랑 현관의 확장성을 조금 주기 위해서 같은 필름으로 쭉 다 연결을 시켰는데요. 이 연결된 벽면의 필름이 이렇게 쭉 안방 화장실 도어부터 이 벽면까지 딱 이어져서 오기 때문에 이 마감재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서부터 끊을지 좀 신경을 썼던 부분입니다. 이 안방 공간은 저희가 레이아웃을 조금 특이하게 잡아봤어요. 그래서 이 안방 공간을 들어오면 이 우측으로 들어가는 이 침실 공간과 정면에 보이는 이 드레스룸 공간, 이 두 공간으로 나눌 수 있게끔 이 작은 공간 안에서도 뭔가 레이아웃을 분리를 해보았는데요. 여기에는 침대 하나가 딱 컴팩트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사실 저는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시는 이유들 중에 가장 큰 게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거든요. 보통 신축 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도 안방의 공간이 무의미하게 좀 넓다 해서 그 안에 공간을 조금 변형을 하거나 좀 줄이거나 공간의 레이아웃을 좀 많이 바꾸는데 좀 비용을 들이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번 공간은 마이너스 옵션이었고 아예 벽면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공간들을 같이 분리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쪽 벽면부터 이쪽 이렇게 쭉 기역자 형태로 붙박이장이 완전히 다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 기역자 형태의 붙박이장을 짤 때 저는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는 방법이, 보통 이 코너 같은 경우에는 이 문을 이렇게 열어서 이 안에 쓰기가 너무 불편해요. 근데 이렇게 코너장을 통으로 짜서 이 안에까지 완전하게 쓸 수 있게 만든다고 하면 장의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쪽에는 아내분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화장대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 드렸고, 저희가 이쪽에는 거의 이제 서랍장 형태를 구성을 많이 해드렸어요. 이 안방 공간 안에서 정말 좀 최대한 실용적으로 쓸 수 있게끔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간은 안방 화장실 공간입니다. 그래서 가성비 있게 300에 600짜리 타일을 사용을 했고, 저희 에드윈에서 요즘에 정말 많이 쓰고 있는 이 솔리드 형태의 되게 깔끔한 타일을 저희가 다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거울장이 들어가는 이 벽면에는 이런 포인트가 들어갈 수 있게끔 고객님의 취향을 담은 이런 템바보드 형태의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고, 상부장은 플랩장으로 해서 조금 더 미니멀하고 좀 더 귀여운 느낌의 화장실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공용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는 되게 좀 재밌게 꾸며봤어요. 뭔가 넓고 그리고 아이가 보관하고 있는 책들을 좀 많이 수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에 맞춰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이쪽 공간은 자녀분의 책을 전부 다 보관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드렸어요. 고객님께서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이런 장들을 전부 다 활용을 했는데요. 저희가 설계를 할 때부터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신 장은 어떤 건지 사전에 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기둥 뒤쪽은 브론즈 거울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요. 그 아내분께서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홈 트레이닝도 할 수 있고 자녀분이 책도 읽을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의 뭔가 라이프 스타일을 담을 수 있도록 저희도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용부 공간에 또 하나 포인트가 있는데요. 원래는 벽으로 세워져서 뭔가 막혀져야 될 공간을 저희가 공용부까지 쫙 편입을 했잖아요. 그런 공간을 저희가 이쪽 거실 끝에서부터 공용부에 편입시킨 이 방 부분까지 커튼박스 간접 조명을 쭉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니까 공간 자체가 어색하지 않고 조금 더 고급스럽고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조명도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 마이너스 옵션이라고 간혹 집에 천정이 안 쳐져 있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마이너스 옵션이어도 집에 마감재가 안 붙어 있지 천정에 골조와 석고보드는 다 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우물 천정을 라운드로 리폼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실링팬도 깔끔하게 달아드렸습니다. 이 갤러리 액자도 트리빌리지에서 협찬을 해준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직접 고른 제품이고 집이 심심해서 뭔가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트리빌리지를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대면형 형태로 깔끔하게 만들어 드렸는데요. 대면형으로 만든 이유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고객님 남편분께서는 이제 군인이세요. 그래서 주말에만 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 공용부 공간 안에서 공용부에 앉아 있을 때도 이 뭔가 주방에 있는 사람과 이 공용부에 있는 사람이 뭔가 소통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니즈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공용부로 편입한 공간에서도 이 주방과 소통이 어우러질 수 있게끔 저희가 깔끔하게 유리로 설치를 해드렸고 이 소파가 있는 이 거실 공간도 이 주방에서 마주보고 뭔가 이야기도 하고 가족들끼리 더 마주볼 수 있는 이런 삼각형 형태의 구조로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대면형 주방을 만들면서 이 냉장고의 위치는 이 대면형 싱크대 뒤에 바로 이쪽에 배치를 해드렸는데요. 만약에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원래는 기역자 형태의 싱크대가 오면서 이쪽에 냉장고가 아마 설치가 돼야 될 자리였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과감하게 바꿀 수 있었던 이유도 마이너스 옵션이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는 게 좀 수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누오미 양념 키 큰 장을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고요. 상부장이 현재 없기 때문에 이런 컵이나 접시나 이쪽에 보관할 수 있게 이런 공간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드렸고 이런 하부장은 냄비라든지 뭔가 이런 조리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을 수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부장 위치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일랜드 폭을 저희가 좀 넓게 제작을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드리면서 저희가 앞에 수납장도 이렇게 쭉 다 만들어서 집에서 수납할 수 있는 수납력도 많이 올려드렸고 이렇게 깊게 한 이유는 이 싱크대에서 물을 쓸 때 물이 좀 튈 수도 있고 인덕션에서 조리할 때 튈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일랜드 폭을 최소 950에서 1000 정도 잡아주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일랜드 옆에는 저희가 이렇게 깔끔한 다이닝 공간을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대면형 아일랜드와 좀 어울릴 수 있게끔 이렇게 같은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쭉 카페장을 하나 만들어 드렸고 이 뒤에 마감재는 주방이랑 똑같은 제품의 타일로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이쪽 한쪽에는 브론즈 경을 하나 넣어 드렸는데요. 이 브론즈 경을 넣은 이유는 뭔가 타일에 쪽이 들어가는 것도 좀 보기 싫고 소재를 좀 다르게 해서 이 집만의 좀 포인트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쪽 상부에도 이쁘고 깔끔한 펜던트를 이렇게 이쁘게 달아 드렸습니다. 뒤쪽도 저희가 우드의 포인트를 넣었는데요. 사실 이 뒤에 이 벽면은 사실 기둥이에요. 최대한 기둥처럼 보이지 않게 살짝만 앞으로 더 끄집어내서 이쪽 벽면에 간접 조명을 좀 활용을 했고 그래서 딱 봤을 때 기둥 같지
않는 느낌의 기둥으로 저희가 이렇게 깔끔하게 최대한 디자인적으로 풀어드려 보았습니다. 이 뒤쪽 공간은 원래 이 위치가 개수대가 들어가야 될 위치의 공간이에요. 근데 이 개수대에 들어갈 이 위치는 이쪽 끝부터 이쪽 끝까지 쭉 다 저희가 수납장으로 구성을 해드렸고, 이 뒤에는 김치 냉장고까지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저희가 세탁실로 나갈 수 있는 도어가 있는 자리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페이크 도어로 깔끔하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드린 이유는 세탁실이라는 공간이 좀 춥기도 하고, 그리고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 좀 깔끔함을 좀 유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페이크 도어로 만들어 드렸고, 다만 이렇게 만들면 좀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문을 열고서 세탁실로 나가야 된다는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옵션 세대였는데, 이번 프로젝트의 현장은 이 발코니로 나가는 도어가 원래 터닝 도어라는 제품으로 보통 다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터닝 도어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열 기능이 있는 도어를 저희가 따로 설치를 해 드렸고요. 이 안쪽 공간은 세탁실 공간입니다. 여기 좀 짐이 있어서 좀 보여드리기가 애매하네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현장은 마이너스 옵션 중에서 정말 마이너스 옵션답게 나온 현장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나온 프로젝트인데요, 사실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게 저희가 고객님이랑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한 게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고객님은 어떤 성향인지, 그리고 고객님이 좋아하는 색감은 어떤지,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캐치를 해서 작은 곳 하나하나까지 정말 이런 것들을 다 녹여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마이너스 옵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내가 마이너스 옵션을 준비를 하면서 바닥재를 뭘로 할지, 벽지를 뭘로 할지, 조명은 어떤 거 할지, 가구는 어디에 할지,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지, 내가 우리 집에 반영하고 싶은 건 도대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을 더 준비를 더 잘 하신다면 저는 성공적인 인테리어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마이너스 옵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꿀팁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옵션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일일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